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들 보고 외신들 반응 뜨겁잖아요. 예. 코로나19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각국의 자료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더라고요. 예. 반응이 정말 좋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2월 2일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은 다양한 언어로 이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3월 말에는 세계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격파하기 이 34쪽짜리 영문 소책자도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미국 일선 학교의 수업에서 사례로 다뤄질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낸 자료들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상세합니다. 2월 22일에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 근데 상세하다는 건 정확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혹은 비슷하게 습격을 받은 나라들에서는 그런 상세함이 전혀 없었죠. 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만들 때 하루 만에 완성했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속도와 상세함, 자세함 말씀하셨는데 저 듣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방송인 샘 오치리가 했던 말 생각나요.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교하다라는 말 했었거든요. 이런 특징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명이 된 거죠. 그 사람 말이.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을 보면 한중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6종이고요. 중국은 13종, 일본은 7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적인 기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기록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기록이 가장 많다. 예. 그만큼 기록을 중시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또 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기록을 잘 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지금의 기록이 전 세계에서 대접받는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나오네요. 그렇죠. 기록 문화유산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저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쓴 기록입니다. 그렇죠. 사관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썼거든요. 태종 임금이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무안해가지고 사관한테 이거 쓰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남겼죠. 또 병자호란 때 임금과 신하들이 항복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이게 숨기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관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기록하지 말라 하는 명령까지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한지 알 수 있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까지 다 해외에서 안다면 우리 기록 더 신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은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 예, 동의보감은 1596년에 임금의 명을 따라서 여러 의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정유전환 때문에 중단되고 이후에 허준이 혼자 완성을 합니다. 유배지에 가서까지 막 이걸 썼거든요. 네. 근데 현재 방역 지침과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이 동의보감은 나온 뒤에 중국과 일본에서 거듭해서 가능되었을 만큼 국제적인 히트작이라는 점입니다. 의서의 양이나 종류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방대한데 이 체계적인 분류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네. 허준이라는 인물 자체를 놓고 보면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효과가 빠른 약을 선호했고요. 또 책에도 보면 중국에서 나는 좀 모한 약재가 아니고 한국에서 나는 약재를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동의보감 탕현편에 나오는 약재는 보면 시골 사람들이 쓰는 약재 이름을 한글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실용적인 의학 서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절실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동의보감에는 알게 모르게 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영향이 많이 스며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는 환자가 많이 발생해 마련이고요. 또 넉넉하게 치료를 진행할 시간과 여건도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백성에게 보기 쉬운 책, 그 쉬운 처방이 담긴 책을 보급해서 병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전후 민생 복구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전쟁하면 또 전염병이잖아요. 네. 정유재란 시기에 말라리아가 유행했고요. 학질이라고 하죠. 전후에는 성홍열, 인플루엔자 같은 겨울철 역병이 만연했습니다. 근데 허준이 바로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든요. 두창, 티푸스 질환, 성홍열 등 조선시대의 전염병을 거의 다 다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전염병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는데 허준은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613년에 성홍열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관찰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이런 관찰은 동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연구이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봐도 참 실용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분이셨어요. 그죠? 그렇죠. 예. 요즘 마스크 쓰는 문제를 놓고 타이밍 놓쳤다라고 평가되는 나라들 많잖아요. 예. 이거는 마스크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뭐 그런 문제 지적도 있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비과적 태도죠. 허준은 또 전염병 전문 의사인 벽역신방, 신찬벽오병을 펴냈거든요. 신찬벽온방을 펴냈습니다. 네. 허준의 저술들은 나중에 이 동의보감에 포함되어서 일관된 체계 속에 정리되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책에 스며들게 한 거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 대응들이 보면 사실은 메르스 때 얻은 교훈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잘 정리해서 다음 재난을 대비하는 훌륭한 지침이 되도록 한다. 이런 점도 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기록 문화유산은 없지만 징비록도 중요한 서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실패의 기록이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숨겼다면 지금 한국은 없었겠죠. 지금처럼 호평받는 한국의 자료는 없었겠죠. 너무 우리가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외신에서는 한국이 현재로서는 호평받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화자찬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증거를 제가 가져온 거죠. 근데 요컨대 이제 코로나 관련 지침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과 어떤 기록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문화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급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로나 관련 문건들도 나중에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동의보감 이야기를 해주시니 지금 코로나19 현재의 상황 더 이해가 잘 갑니다. 동의보감이 탄생하기까지의 과학적인 사고, 끈기, 체계적인 정리 능력 등이 지금 또다시 우리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번 한 번으로 사실 끝날이라는 전망은 별로 없잖아요. 끝나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처법 두고두고 전염병과 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원 기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